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못했던 스냅링 이번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스냅링은 혹은 멈춤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스냅링이라도 하지만 멈춤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스냅링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재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인벤트 교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냅링은 두 종류예요. 축용 있고 구멍용 해서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비어링이나 축에 사용하는 축계 기계 요소들 이탈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링 장착을 하거나 풀 때는 스냅링 플라이어라고 해서 얘를 장착할 수 있거나 풀 수 있는 플라이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플라이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벤치 있죠, 벤치. 소위 말하는 벤치가 앞이 이빨이 생긴 게 뾰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자, 사진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냅링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스냅링 구분할 때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스냅링은 이제 요 놈이 축용 스냅링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용 스냅링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뭐 E형, C형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축용 스냅링은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 원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 요거는 축용 스냅링.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은 이렇게 원이 쭉 돌아가면서 되어 있는데 안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또 가다 보면 또 툭 튀어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안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을 경우는 구멍 쪽 스냅링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어느 쪽이 튀어나와 있느냐 따라서 반대편이 해당용 스냅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스냅링 플라이어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여기 구멍에 있잖아요. 여기 구멍에 이 플라이어를 집어 넣어서 얘를 움켜쥐면 여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 재질이 스프링 재질이에요. 스프링처럼 원래 형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벌려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장착을 하고 싹 놓으면 다시 원래 형상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돼요. 플라이어로 이렇게 잡고서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구멍용 스냅링이죠. 자, 구멍용 스냅링이라는 거는 밖에가 바깥쪽이 장착되는 쪽이죠. 그래서 얘를 움켜쥐면 얘가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어서 구멍 안에 집어넣고 또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얘가 벌어지면서 구멍 안에 딱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용 스냅링과 축용 스냅링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축용일 때 보시면 요 축이 어떠한 체결 부품이 있고 이 체결 부품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끝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혹은 요게 끝쪽이 아니고 어떠한 축의 중간 부분이더라도 얘가 이렇게 스냅링이 이렇게 걸려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더 이상 이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스냅링이. 근데 스냅링은 보통 베어링이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은 보통 베어링에 스냅링을 쓰는 걸로 이제 많이들 되어 있고, 조금 응용을 하면 베어링뿐만 아니고 볼트를 체결하기 힘든 곳이나 볼트 체결하기 위해서 공간이 안 나오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스냅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도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또 이해를 가실 텐데, 자, 축용 스냅링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축에다가 스냅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팝니다. 이렇게 홈을 파게 되고 여기 홈에다가 스냅링을 끼워 넣죠. 자, 이런 식으로 스냅링 두께만큼의 홈을 작성을 하게 되고 홈을 만들게 되고요. 자, 홈을 만들었으면 그 홈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스냅링은 기본적으로 치수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래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치수를 보게 되면 이제 필요한 치수가 총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M이라는 치수, 그리고 D2, 그리고 N, 이렇게 총 3개가 필요한데요. 자, M은 스냅링의 두께보다 조금 더 큰 폭입니다. 홈에 대한 치수고요. 자, 여기 이제 스냅링 그림이 있잖아요. 요 스냅링이 들어가는 요 스냅링의 두께 치수가 T거든요. 요 T보다는 조금 더 큰 치수가 필요하겠죠. 얘가 여기 딱 꼽혀야 되니까. 그래서 M이고요. 그리고 D2. D2는 스냅링이 장착되어서 빠지지 않도록 스냅링 안쪽 부분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치수를 이렇게 안쪽에 홈에 대한 치수입니다. 지름값이죠. 그게 이제 D2인데 스냅링에서는 여기 D3 값, 요 값이 D2 값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 값이 있는데요. N 값은 뭐냐면 스냅링을 그냥 축 중간에 장착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의 끝쪽에 장착을 하면 최소한의 여유 거리가 필요해요. 이 최소한의 여유 거리가 너무 바깥쪽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스냅링을 이런 식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장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유가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이 스냅링이 받는 힘을 견디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이라고 해서 최소 여유 값이 있습니다. 최소 여유 값. 자, N에 대한 최소 여유 값은 축의 끝에 장착할 때만, 축의 끝쪽에 장착하실 때만 참고로 하시는 치수고, 축의 중간에 장착하실 때는 굳이 안 봐도 되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축의 끝쪽에 장착하게 되면 N이라는 치수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치수가 들어가요. M, 그리고 D2 값, N 값.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KS 규격집을 보면 이 치수들이 또 잘 나와 있는데, 자, 스냅링을 장착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찾냐 하면, 우리 호칭 치수 있죠? 기준 치수가 항상 있었잖아요. 자, 그 기준 치수는 축의 지름값, D1 값이 기준 치수가 됩니다. 자, 그럼 기준 치수를 보고서 스냅링을 한번 보면, 우리 이제 규격집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규격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19번입니다. 규격집에는 19번 해가지고 C형 멈춤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축용 멈춤링과 구멍용 멈춤링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아까 봤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스냅링을 꽂게 되는데, 스냅링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자, 그래서 축의 치수 D1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자, 축이 몇 파이냐라고 일단 정하고요. 거기에 맞는 스냅링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냅링이 10짜리, 축이 지름이 10짜리다. 그러면 D2인 기준 치수 조금 작아지죠, D2가. 그래야지 스냅링을 여기다 다 꼽으니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9.6이고, 허용차라고 해가지고 D2에 대한 허용차, 즉 지름에 대한 허용차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허용차 값 우리 치수 기입할 때 넣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M에 대한 기준 치수, 자, 요 폭에 대한 기준 치수입니다. 폭에 대한 기준 치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면 17파이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래 보면 또 허용차 값, 여기 또 나와 있죠. 허용차 값. 그래서 허용차 값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N 값이 들어갑니다. N 값. N 값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의 끝단에 장착할 때 필요한 최소 여유 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N 값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 여유 치수는 1.5. 그래서 1.5보다 크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냅링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요 N 값이 1.5 미만이다 이러면 스냅링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근데 뭐 1.5 정도는 충분히 여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규격에 나오는 스냅링의 두께는 실제 어떻게 생겼다? 기준 지수는 1이고 허용차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면
스냅링의 두께는 1mm고요. 우리가 스냅링을 꼽을 수 있도록 홈을 만드는 두께는 1.15입니다. 그래서 스냅링보다는 어떻게 돼요? 0.15가 크죠. 그래서 스냅링은 약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충용 스냅링이고 구멍용 스냅링도 똑같아요. 자, 이건 이제 구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모든 치수들이 동일합니다. 자, 구멍의 기준 치수 D1을 가지고요. 구멍 기준 치수 D1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mm 구멍이다. 이러면 D2는 조금 더 깊이 파죠. 조금 더 깊이 팝니다. 그래서 약간 커져요. 그리고 허용차 물론 들어가고요. 기준 치수 M 폭이었죠. 자, 이 폭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허용차 값 똑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최소 여유 치수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N은 여기서 여기 끝까지의 최소 치수. 자, 살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죠. 최소 살의 두께. 자, 최소 살의 두께는 이렇게 되고 치수값 나옵니다. 그럼 요 치수값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멈춤링 두께에서 또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의 지름만 확인하셔서 스냅링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2형이 또 따로 나와요. 2형은 이런 식으로 축에 적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형은 조금 틀려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치수는 생긴 모양이 조금 틀릴 뿐이지 기본적인 M값, N값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D1을 기준으로 해서 D2를 찾고요. 그리고 폭, 최소 두께 치수가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스냅링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게끔만 도표에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 도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편심 왕복 장치 도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멈춤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이쪽 부분이죠. 이걸 좀 확대를 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의 축의 끝에 축의 이제 끝쪽에 여기에 지금 스냅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축의 끝쪽에 스냅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스냅링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냅링의 역할은 지금 현재 이 베어링을 고정시키기 위한 역할이거든요. 베어링을. 그래서 베어링이 이쪽으로 이탈하지 마라라고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스냅링을 고정했는데 이건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베어링이 왼쪽으로 탈락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 있냐면 여기 커버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죠. 위쪽의 외륜 부분 이 부분을 커버로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사실상 이쪽으로 탈락할 리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스냅링을 하나 더 장착을 했죠. 아래쪽에. 자, 오른쪽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카라가 들어가 있어서 카라가 내륜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어링이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도 안 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냅링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한번 보기도 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12.5라는 파이 치수 값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베어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냅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기는 베어링을 6001로 하고요. 자, 6001 베어링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경이 12파이고요. 그리고 베어링 폭 B가 8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만큼 베어링 치수가 여기서 1로 떨어져야 되죠.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스냅링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베어링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규격집에서 베어링 사이즈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베어링 폭 치수에 맞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셋해서 베어링이 두께 B만큼 8만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베어링의 두께 치수죠. 요 팔이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냅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스냅링이 들어가는데 자 스냅링 치수를 보면 12짜리일 때 12짜리 기준으로 스냅링을 보시면 폭 치수는 일단 1.15예요. M 값이. 그래서 옵셋 1.25 하셔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최소 치수, 여유 치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N 값. 자, N 값은 12일 때 이렇게 확인해 보면 1.5네요. 1.5. 자, 그래서 여기는 1.5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죠. 축의 끝에서 스냅링까지 요 거리값. 지금 2.85 나오거든요. 충분하죠. 이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수 넣을 때 N 값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N 값보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값입니다. N 값보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끝에서 볼 때 1.15가 떨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스냅링 나오지만 요 N 값이 1.5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1.5 떨어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1.5보다 두꺼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N 값이라는 값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를 N 값을 맞춰서 스냅링 홈을 파버리면 베어링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놀아버리죠. 그죠? 막 놀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N 값에 대한 걸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 값은 베어링 홈까지의 최소 여유 값이지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값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자, 폭치수 11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11.5예요. 그래서 0.5가 작아지죠. 0.5가. 그러면 바깥에서 양쪽이니까 옵셋 0.25만큼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11.5가 되겠죠.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11.5가 되죠. 자, 그리고 표기를 해서 여기를 다 잘라줘야 되죠. 얘 없어져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선을 잘라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냅님 자리 다 그렸죠. 자, 이 팔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치수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치수를 막 맞춰 넣으면 기존에 잘 뽑아 있는 치수들까지 막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냅링을 그리시게 되면 이 부분은 상세도로 뽑아서 가지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도로 뽑을 거예요. C로 해서 여기 스냅링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하나 만들어 원 하나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스냅링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원 기준으로 접해져 있는 선을 다 가지고 가면 돼요. 자, 복사합니다. CU 해서 이 선 다 필요하죠. 자, 얘까지 한 번 더. 그래서 요 선 전체를 이렇게 들고 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다가 상세도를 그릴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치수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스케일 명령으로 2배 키웁니다. 2. 자, 됐죠. 2배 키웠잖아요. 그리고 다 잘라주세요. 필요 없는 것들. 자, 여기다가 우린 치수 넣으면 되죠. 자, 치수 넣을 때 조심하실 거. 얘는 뭐다? 2배 키워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치수를 원래대로 넣어줘야죠.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치수를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치수를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3으로 2.3 아니죠? 1.15잖아요.
그래서 일단 치수는 넣어 주세요. 일단 치수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1.25 치수 넣어 주시고, 여기 공차값이 있었죠. 폭에 대한 공차값, 자 1.15에 대한 폭 허용차 값이 플러스 0.14에서 0이네요. 자 플러스 0.14에서 0까지. 자 그리고 지정해서 스택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한번 밀면 되죠.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치수, 요 지름값이잖아요. 요게 12짜리니까 아까 우리 11.5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요것도 좀 분해를 해서 깨서 사용을 할게요.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치수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중심 기준,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파이 퍼센트 C, 자 11.5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또 그거 있었잖아요. 자 허용차 D2에 대한 허용차 있었잖아요. 11.5에 0에 마이너스 0.11. 자 여기서 0에 한 칸 띄우고 0에 꺽쇠하고 마이너스 0.11. 자 이거 전체 잡아서 스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공차값 당연히 공차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기본 치수 일단 2개 주시고, 혹은 여기다가 원래 이제 정치수 이제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고, 왜냐면 여기 이제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집어 넣으면 여기 화살표가 이제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0.85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화살표가 막 뭉개져 버려요.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 여기서 끝쪽에서 되는 기준 치수를 이렇게 아예 주셔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다 보면 또 여기도 또 뭔가 치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내려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12에 대한,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주셔도 되죠. 기준 치수만 만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8이라고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주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부 치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 치수가 너무 화살표가 보기 이상하니까 보통 이렇게까지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꼭 안쪽에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밖에서 아까 우리 n 값으로 치수를 꼭 주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면 좋냐면,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일단 치수는 주십시오. 일단 치수는 주시고, 여기 치수 값이 2.85죠. 일단 치수는 주시고, 이 치수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화살표를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X로 깨버립니다. 여기를 한 번 더 깨서 얘를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없애고 스트레치로 전체를 잡아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넛 명령, do 명령을 이용해서, 자 내부 지름 빵, 외부 지름 1 정도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원 하나가. 자 우리가 좁은 거 치수 줄 때 작은 원으로 주는 치수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쓰는 건데,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수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 가지고 치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상쇄도를 뽑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정하고요. 얘는
5짜리인데 5짜리가 없네요. 5하고 예를 들어서 A 지정하고요. 문자죠. 자, 그리고 복사해서 가지고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세도 A 하고 얘 잡아서 요것만 당겨 버리면 되죠. 여기까지 그냥 자리 맞추기 안 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여기 자리 맞추기 해야겠죠. 중간에 중심 자리 맞추기 꼭 하시고 상세도 A 그리고 뭐죠? 척도 2대1 이거 들어가야 되죠. 꼭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세도 A 척도 2대1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글자가 얘 치수 들어가기가 참 애매해서 그런데 얘를 좀 당길게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그리고 상세도가 좀 글자가 중간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도 뽑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스냅링에 대한 상세도 끝나죠. 뭐 치수들은 총 3가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요 치수 D 값 그리고 여기 M 값 이게 가장 중요한 치수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치수입니다. 요건 꼭 들어가야 되는 치수고 2.85 나와 있는 이 치수는 뭐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나 이쪽 부분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멍 쪽도 요거랑 동일하게 거리값 확인하셔서 스냅링이 폭치수 넣으시고 그리고 좀 얘는 거꾸로 이제 커지겠죠. 구멍 쪽이다 보니까 이제 커질 텐데 그거에 대한 지름 치수값 넣으시고 이제 기준 치수값 넣어주시면 이렇게 3개만 집어 넣어주시면 문제가 안 되죠. 자, 나중에 보고서 뭐 스냅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스냅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